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중국 우한폐렴과 같은 이러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 인류가 공유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중국 시진핑 정부가 그 상황을 축소하고 숨겼다 하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 측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2019년에는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다 하는 것을 전혀 몰랐죠. 그런데 2019년 말까지 벌써 그러니 새해가 되기도 전에 중국에서는 확진자가 104명이나 발생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중국 내에서 발표하기로는 우한시에서 27명이 확진됐다. 그랬는데 실은 우한 이외에 14개 현에서 104명이 확진이 됐다. 이런 겁니다. 2020년 1월 20일에는 후베이성, 베이징시, 광둥성, 상하이시 이렇게 4곳에서 291명이 확진됐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근래에 사실을 밝히고 보니까 이미 1월 20일 현재 무려 30개 성 627개 현에서 확진자가 6,174명이나 나왔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다 보니까 중국 우한폐렴은 아주 급속하게 이것이 퍼져나갔고 또 다수 피해자를 발생하게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중국 우한폐렴이 2020년 2월 20일 현재 사망자는 2,120명, 중국에서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74,663명.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큰일이 난 것이죠. 2월 20일 현재 확진자가 104명, 사망자 1명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국내에 대유행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데에는 역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중국도 그러했고 다른 나라를 보면은 신속하게 대처한 국가들은 의외로 서구라든지 또 다른 데는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단히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보니 상황을 축소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29일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 입국을 좀 잠시라도 막아보자. 이런 주장이 나왔죠.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자기들의 정치적 반대편을 향해서 극우 포퓰리즘의 주장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1월 31일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러한 것이 허위 조작 정보다. 이걸 차단하겠다. 그러면서 허위 조작 정보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러시아도 그렇고 심지어 김정은 집단까지 중국에서의 입국을 봉쇄했는데 한참을 버티다가 겨우 우한시 그리고 나중에는 그나마 좀 강화했다는 것이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공항에서 별도의 입국 통로를 만들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2019년 12월 31일 당시까지 이미 우한 밖에 14개 현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됐고 1월 20일에는 후베이성이 아니라 30개 성에서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데 기껏 후베이성까지 조금 신경 쓰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후 약방문도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로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손 놓고 있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중국 챙기기는 또 어떠했는가? 2월 19일은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특히 이번 이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서. 그런데 2월 19일에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 전세 화물기를 내서 중국에 구호 물품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러한 구호 물품을 몇 번 보냈는가? 교민 수송할 때 2번 보냈고 그 다음에 이번까지 전세 화물기로 2번을 보낸 것으로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보내려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500만 달러 규모의 구호품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중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2월 19일에 중국에 보낼 것을 먼저 챙기고 이렇게 끝끝내 이것을 시행을 한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그 역시 상황을 축소하는데 주된 역할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월 13일 그는 시장 방문 쇼를 했죠. 그런데 그 며칠 전 대략 2월 10일경 뉴스에 나온 바에 따르면은 시장에 가서 아랫사람들이 말 맞추기를 해놓고 그 협조를 하지 않는 상점은 정세균 방문쇼에 출연을 안 시켰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쇼에 출연시키는 조건이 뭐냐? 그것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하는 이 대사를 달달 외워 바쳐야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경기가 말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 경기가 나빠진 책임을
이 바이러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정세균 총리의 시장 방문쇼, 이것은 이번 상황을 축소한 것이 맞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그런가 하면 문재인 씨, 또 문재인 씨의 아내 김 여사, 이들도 상황을 축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12일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국민들은 지시에 따르면 된다. 감염된 사람들은 전부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아주 밀접한 접촉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감염되었다.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있더라도 소독만 하면 완벽하게 안전하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다 돈 때문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국민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소비활동을 해달라. 나와서 돌아다니고 모여서 떠들썩하게 음식을 사 먹고 잔치도 하고 행사도 하고 결국 이것을 해달라 하는 캠페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 문재인 씨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집단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죠. 또 이 장면을 방송 뉴스에 내보냈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마스크 쓴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씨는 방역 규칙을 깨뜨린 것이죠. 그리고 마스크 필요 없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군중이 모여서 같이 몰려다녀라 하고 외친 캠페인이 되고 만 겁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이죠. 문재인 씨는 2월 13일 경제계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방역관리가 안전단계에 들어섰으니까 우한폐렴은 이제 곧 종식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우한폐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우한폐렴이라고 하면 중국이 혹시 언짢아 할까봐 다들 코로나19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이것을 부르고 있죠. 2월 14일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이번에는 김 여사 이야기입니다. 중랑구 동원시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김정숙 여사가 들를 점포들을 정하는 것이죠. 선택의 기준은 있겠죠.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사려고 한다. 그리고 얼마나 사려고 한다 하는 무게까지, 품목과 무게까지 정해줬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2월 18일 김 여사가 동원시장을 방문했고 미리 그 주문해 놓은 거기에 따라서 주문에 따라 준비해 놓은 물건들을 와서 쇼를 하면서 수거해 갔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벌꿀 같은 경우에는 건어물상에서 이것을 가져가기로 해서 결국 그 상점은 구매 대행을 한 것인가 이렇게도 보였습니다. 그러니 김 여사도 쇼를 했다. 이것을 알 수 있고 이것 또한 상황 축소라고 해야 하겠죠. 이 시장은 확진자가 다녀간 칼국수집하고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 김 여사가 꿀을 사면서 한 이야기가
우한에서 온 교민들에게 어떤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갖다 주려고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거의 한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국민들은 배반감을 느꼈던 것이죠. 문재인 씨 부부도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또 문바들도 그렇고 하여간 좌파 세력이라고 하는 지금은 당당한 친여 정치 세력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그들이 중국 말만 하면 정말 눈이 뒤집어져서 물불 가리지 못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어째서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이 나라의 국민은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한탄을 하는 것이죠. 우한에서 온 교민은 그렇게 알뜰히 챙기고 또 중국인 가정의 아이는 공무원이 몇이나 붙어서서 그렇게 챙기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비판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거의 방치해두다시피 했다. 그것은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구호물품을 실어다 주는데 온 정신을 다 쏟고 있고 중국 학교 출신 동창들은 중국만 챙기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군인들, 자가격리된 이 땅의 국민들은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 비하면 언론에서 관심도 덜 갖고 있고 또 실제로 그들을 보살피지도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최소한의 키트를 줬다 해가지고 할 일 다 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든 현재 우리 국민이 좀 양분돼서 그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리 그래도 한국인은 한국 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좀 과열됐다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을 편들고 그리고 보수 우파다 하는 그런 쪽은 중국보다 오히려 내다 버리고 싶어 한다. 이것을 보고 역시 문재인 정권 그리고 여당은 이제 끝났다. 도저히 다시는 봐줄 수 없는 망가진 세력이다.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보를 축소하는데 사실은 상황을 축소하는 본이었든 아니었든 그런 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차단하고 선동하고 또 그와 동시에 공권력을 가지고 형벌로 국민을 통제하는 그런 것은 중국과 같은 집단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이런 것을 한다. 그들의 특징이다. 이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바로 중국과 똑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선전을 하는가? 정말 바보같이 선전을 합니다.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WHO가 문재인 정부에게 이번 이 우한폐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수준이 세계적이어서 요청했다. 이런 식의 자랑을 한 것이죠. 이걸 보면서 이해찬 씨가 지금까지 정치인으로 살아온 그 일생이, 그 경력이 쓰레기처럼 구겨지는 것을 느낀 국민들,
한둘이 아닐 겁니다. 어떻든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상황을 축소하고 그러는 동안 우리 국민에게 제공이 되는 정보통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할 언론 방송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언론 방송은 우한 폐렴 보도 횟수를 줄인 그것을 눈치챌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음성 판정이 나오면 바이러스가 제로라는 식으로 또 퇴원하는 확진자가 나오면 완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독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홍보를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 단기간이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는 돈이야 하는 분위기로 쏠리고 우한 폐렴은 이제 잊어도 되나? 이런 분위기. 그러면서 다시 돈 쓰는 중국인 환영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이지만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선동이라고 해야 할 텐데 이러한 일에는 의사들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연일 언론 방송에 나와서 우한 폐렴 별거 아니다. 심해봤자 그거 독감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소위 군중 계도를 이어갔던 것이죠. 또 마스크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위험지역 아니고는 안 써도 된다. 방역 마스크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나와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중앙일보에서 소개한 방지환이라는 우한 폐렴 태스크포스 팀장이 있습니다. 그가 CBS 뉴스쇼에서 한 이야기가 가관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한 폐렴은 그게 최악인 경우 몸살 기운 정도다. 몸살로 알아 눕는 것도 아니고 몸살 기운 정도다. 이러한 말솜씨가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산소호흡기 쓴 사람 있지 않냐 하니까 산소호흡기 산소 조금 준다. 꼭 필요해서 주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독감보다 전파력이 떨어지는 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료인만은 아닌데 이런 정치인, 이런 의료인, 이런 학자들 이제 21세기에 이들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거기에 여러분이 동의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나 정신상태가 해이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뉴스도 많았습니다. 야간에는 선별 진료소가 진료를 하지 않는다. 최근 종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한 환자는 보건소가 계속 그 판정을 못하고 결국은 그 사람 개인이 자료를 들고 다니면서 겨우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돈 빼고는 아무것도 알아보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이번에 이 종로 확진자는 환자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러니 지금까지 확진자가 몇 명이다 하는 이야기나 혹은 이것이 좀 잡혀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나 혹시 그거 판정할 능력은 되는 것인가?
그럼 문재인 정권을 어디 믿겠는가? 이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전선동으로 덮으려고나 하고 착실히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또 그 이외에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모든 것을 떼어버리려는 그런 병은 여전히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좌파 정치 세력은 언제나 인민재판처럼 그렇게 때로 모여서 한 사람 처형할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집단의 결속을 위해서도 좋고 또 지도자의 편리에 따라서도 그렇기도 하다. 이 말이 다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우한폐렴과 관련해서 이렇게 희생양을 찾아다니고 사냥감을 정해놓고 사냥하는, 마치 그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 그게 왜 나타나는 것일까? 첫째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성이 워낙 투쟁적인 군중이 있고 바로 그러한 군중의 야만적인 DNA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체주의 집단이어서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VOA를 참조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체주의 집단에서는 개인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소식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아주 온건하게 표현을 했지만 그 뜻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는 2월 17일 업무 보고 때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언론이 공포와 불안을 부풀렸다. 누가 희생양이 될 것인지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공포 혹은 불안, 이거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측을 향해서 포퓰리즘 선동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들이 한 짓이 무엇인가? 문재인 씨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한 것은 결국 민간 부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도 민간 부문이기는 한데 문재인 씨하고는 한 팀 먹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순수하게 민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분위기는 언론 보도를 살펴보더라도 또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2월 13일자 뉴스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진천 우한교민 수용 반대 위원장, 이런 직함을 가진 사람이 경향신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언론이 천안으로 했다가 다시 진천으로 바꿨다, 이런 오보를 냈다. 그 오보가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진천으로 정해졌다면 그렇게 크게 반발 안 했을 것이다. 변명 같기도 하고 남 탓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게 웬 말인가 하고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전혀 다른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1월 29일 충북일보의 내용입니다. 진천 혁신도시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학부모 단체, 주민들, 군의회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격리시설 1km 안에 17,0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언론 탓할 일이 아니죠. 언론은 주민들의 이러한 의사표시를 보도했던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그러한데 지금에 이르러 진천의 그 수용반대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모두 언론 탓이다. 그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진천 그 수용시설이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때 12km라고 했죠. 이렇게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이렇게 내보내서 반발심이 더 커졌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12km 떨어져 있다. 괜찮다. 이렇게 한 것은 언론이 아니고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것도 뉴스로 다 나와 있습니다. 또 그는 야당에서 이것은 경향신문이 쓴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주민의 불안감을 부추겼다. 내내 같은 경향신문 뉴스 내용입니다. 그 지역의 민원연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이수희 씨,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론이 혐오감을 조장했거나 또는 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경향신문 내용을 보면은 모두가 야당과 언론 탓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자기들 편이 아닌 나머지 둘로 나눴을 때 나머지 50%의 탓을 하고 있다. 중국 바이러스가 아니고, 그리고 중국에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좀 더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천같이 그렇게 거주 구역에서 쭉 떨어진 곳에 갖다 놓지 않고 바로 코앞에 갖다 놓은 문재인 씨를 나무라지 않고 언론 탓을 하고 있다. 야당 탓을 하고 있다. 이거 상당히 삐뚤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경향신문의 이러한 보도 태도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언론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다. 국민이 폭주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 아주 위험한 짓이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경향신문의 보도 태도가 무엇인가? 가령 마른 풀로 지붕을 엮은 초가집으로 돼 있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합시다. 그 마을에 화재가 나서 마을의 모든 집들이 싹 다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분노로 들끓고 있겠죠. 분노라기보다는 아비규환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경향신문이 나서서 이러는 겁니다. 마을 어귀에 있던 한 빈곤한 집을 지적하면서 저 집 때문에 불이 났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손가락질의 특징은 분명하죠. 첫째, 근거가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미 보도된 뉴스를 뒤집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정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향신문의 이 보도 태도, 이것은 추악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그 현상들, 그리고 어리석어서 혹은 탐욕스러워서 이렇게 언론도 그렇고 어떤 이념적인 그런 세력도 그렇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정신을 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국민을 편가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씨 반대편, 마침 선거도 있고 하니까 잘됐다 하면서 그들을 악마로 만들고 저것들 죽이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난 상태인 지금 하필 그 짓을 왜 하는 것입니까? 문바 완장을 차고 검지손가락을 펼쳐서 저 개 돼지들, 저 적폐 세력이 그랬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상 큰 비극은 이러한 무식하고 사악한 무리들이 일으킨 것이죠. 그러한 손가락질을 우리는 1950년 점령당한 서울에서 보았고 2020년 또다시 그 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짓을 언론 방송이 또 문재인 씨의 아내 김 여사가 앞장서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씨도 다를 바가 없죠. 대통령의 의자에 너무나 오래 앉아있는 문재인 씨. 어떻든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은 공익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두뇌가 아예 공익적으로만 작동하는 공익 두뇌를 달고 있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국민을 반으로 쪼개서 저쪽은 죽이고 이쪽만 살자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공익 두뇌는 공존을 추구해야 하니까 그럴 수도 없겠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애초에 좀 잘못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노상, 국민 탓, 언론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김 여사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김 여사는 2월 18일 중랑구에 있는 동원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동원시장은 바로 길 건너에 5번 환자가 1월 28일에 갔던 칼국수집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5번 환자는 2월 1일에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김 여사가 시장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갔어도 소독하면 끝이다. 그런데 가게는 문 닫아야 하고 상인들도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것은 동아일보 보도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딱 걸리는 것이 있죠. 김 여사의 말 가운데 얼마나 화가 났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구에게 화가 났다는 것인가? 이것이 궁금한 것이죠. 첫째,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소독하면 끝인데, 그런데 그 영업장을 폐쇄시킨 것이죠.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게 화가 난 것인가?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 이것이 법에 따른 행위이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확진자 5번 환자에게 화가 난 건가? 하필이면 왜 여기 왔느냐? 환자가 왜 여기 돌아다니고 있었느냐? 이래서 화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SNS를 보면은 환자를 공격하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 환자를 원망하는 것인가? 그런데 환자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나쁜 것은 중국 바이러스지 우리 국민이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 국민은 피해를 본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는 것도 미처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탓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떻든 이런 상황인데 김 여사가 거기에 동조를 한 게 돼버렸습니다. 결국 김 여사의 동조, 이것도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죠. 이때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남용이라고 하는 그 상인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원시장에 가면 병이 걸린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니까 평소 3,500명 정도 되던 유동인구가 2,000명 정도가 감소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3,500명 유동인구가 이제 1,500명 유동인구로 됐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김 여사가 여기에 대해서 가짜뉴스 이로 인해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동아일보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군가가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하루 2,000명이 감소할 정도다 하면은 이것은 한두 명 개인은 안 되겠죠. 어떤 세력이든지 어떤 집단이든지 아니면 전파력이 큰 그런 매체를 가지고 있는 곳이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그 가짜뉴스를 보고 안 오는 손님, 이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취급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짜뉴스에 속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 그래서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나 거기에 속은 사람이나 다들 그들은 주민이 아니면 국민, 주민이면서 국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상인회장하고 김 여사가 주민을 탓하고 국민을 탓한 것이 되고 맙니다. 물론 김 여사가 이 동원시장 쇼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 그거는 부주의하게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린 그런 주부의 말투,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거기 간 것은 개인 활동이 아니었죠. 우선 시나리오가 있었고 사전 점검팀이 점검을 했고 또 그 상인들도 배역이 정해져 있었다. 경호팀도 있고 방송팀도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공식 행사였다 하는 겁니다. 공식 행사에서 이렇게 말을 툭툭 던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말을 해버리면 이것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결국 이 방송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김 여사를 마치 문재인 씨 보듯이 볼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씨가 이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러면은 김 여사가 한 이야기는 결국 바람직스럽지 못한 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들은 기억이 있죠. 청와대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말이다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산 반찬가게 주인이 했던 거지 같아요. 했던 말하고 겹쳐진다 하는 겁니다. 김 여사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런 이야기. 환자는 자기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가지고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기 가서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직스럽지 못한 말을 했다. 개 옆에 서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재인 씨의 개, 문바가 이제 달려들어서 물어뜯겠죠. 그런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강의에서 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기로 합시다. 왜 달라졌는가 하는 겁니다. 처음에 문재인 씨가 문바를 만났을 때는 문재인 씨는 인간이고 문바는 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 가서 머리를 쓰다듬다가 품에 안고 있다 보니까 그만 합체해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는 개의 몸통이 되고 문바는 개의 꼬리가 되고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것이죠. 초기에는 그래서 문재인 씨가 명령을 하면은 꼬리인 문바가 움직였습니다. 문바가 물려다니면서 물어뜯은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주객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꼬리를 흔들면, 문바가 흔들면 몸통이 흔들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씨는 개꼬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개로 됐다. 바로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꼬리가 흔들리면 문재인 씨가 가서 문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앞에서 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말을 한 김 여사를 문바가 아니고 이제는 문재인 씨가 물어야 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동원시장 쇼에서 아산 반찬가게 주인하고 똑같이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김 여사가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재인 씨가 김 여사를 무는 장면을 기다리면 될 겁니다. 문재인 씨는 개꼬리가 시키는 대로 무는 개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문재인 씨가 또 무엇을 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문재인 씨는 청와대 브리핑을 할 겁니다. 안타깝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과 같이 사실은 우리 국민은 대단히 슬픈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사망자도 나오고 또 그 숫자를 알 수 없는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국민들이 무수히 많고 또 대한민국의 그 활동이 거의 상당 부분 올스톱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는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들이 빨리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있는 국민들이
안전하다 하는 판단을 받아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힘을 떨치지 못하도록 이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또다시 바람직스럽지 못하게도 친문이라고 할까, 문재인 정부 측에 있는 이런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경고를 보냅니다. 현재 대구, 경북에서 아주 갑자기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왔죠.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중국 바이러스가 아니구나. 이거 대구, 경북 바이러스다. 그러니 대구, 경북을 봉쇄해버리자. 너희들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국경 막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 지금 SNS에 받아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우한 폐렴 막는데 그렇게 잘했는데,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잘했는데, 이 왼수 같은 대구, 경북 것들이 이거 다 망쳐버렸다. 증오심이 이글이글한 이런 것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번 환자, 또 환자들 한 명 한 명을 겨냥해서 죽어라고 욕을 하고 있죠. 확진자가 나온 동네, 대구, 경북, 종로구 이래가면서 이들을 향해서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렇게 증오심을 표출하면서 그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홍보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지금과 같은 때에 국민을 증오하고 특정 지역을 찍어서 증오하고, 그리고 선거 홍보를 하는데 이 증오심을 써먹는 거, 문재인 씨는 이것을 당장 차단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우한 폐렴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가령 사망 원인을 숨겨도 결국 발각나지 않습니까?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친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에게 제발 좀 숨기지 마라. 쇼는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전체 국민을 하나로서,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으로서 존중하고, 또 남 탓은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문재인 씨,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